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바로 혼합참조라는 혼합참조.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자, 행이나 열 중에 하나만 묶어버리는 거, 수갑을 채워버립니다. 즉 행만 못 변하게 한다거나 열만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열과 행 중 어느 한쪽에만 절대 참조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상대 참조론. 혼합 참조를 복사한 경우 절대 참조인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넣으면요, 절대 참조인 열은 그대로 있고 행만 같이 따라 움직여요. 행을 풀어놨다면, 만약에 열을 풀어놓고 행을 묶어놨다면 내가 움직이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요, 그 행은 가만히 있고 열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값이 이제 또 엉뚱한 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복사했을 때는 묶어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구단을 할 거예요, 구구단을. 자, 구구단을 했으면 우리가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여기다 들어가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들어가야 되죠. 자, 이 개념이 좀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끔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구구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직접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자, 구구단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요거는 1단 1부터 이렇게 9까지 가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9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옵니다. 자, 여기도 이제 1부터 어떻게 해요? 아니, 2단부터 할까요? 요거는 여기가 되겠죠. 2부터 3, 4, 5. 자, 2, 3, 4, 5.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는 주고, 자, 이거 곱하기. 맞죠?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하면, 1은 2는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쭉 가면은, 뭐 이상하되네요. 그죠? 뭐가 됐습니까? 값이 이상하되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왜 이 4가 되고, 4는 맞아요. 근데 요거 되는 거 실비가 됐어요. 왜요? 요걸 한 칸 내리면은 요것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요거 2단으로 내려왔고, 요거 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씩 내려오니까. 그럼 요건 고정시켜야 되겠네요. 잘못했네요. 그죠? 이거는 못 내려오게 고정해야 되죠. 그러면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요거 2단 요거 B20은 어떻게 해요? F4키 눌러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야만 한 칸씩 안 움직이니까 2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걸 곱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누려놓고 요걸 이제 당기면 맞네요. 그죠? 오, 잘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이제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이제 옆으로 당기면 돼요. 이걸 원래 한 번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구하는 게 이렇게 해서 요걸 옆으로 쫙 구하면은 또 제대로 구해지겠네라고 탁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3일은 3이 되는데 이게 됐습니다. 4일은 4인데 8이 됐어요. 왜 그래요? 요리 가면 얘 한 칸 움직였어야 되는데 얘는 또 고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2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가 돼요? 이거와 곱해진 거예요. 이거 곱해진 거고. 또 얘는요, 이거와 이게 곱해진 겁니다. 또 얘는요, 이거와 이게 곱해진 거예요. 한 칸 가니까 얘들도 한 칸 와버리겠죠. 그럼 또 안 돼요. 얘를 곱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얘가 곱해지고 얘가 곱해지고 얘가 곱해지고 이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잘 됐는데 옆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문제네요. 얘가 움직이면 또 안 돼요. 그 대신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으로는 안 가야 되지만 아래로는 가야 돼요. 맞죠? 그죠? 얘는 이래 가버리면 2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얘가 곱해지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요? 열은 움직이면 안 되고 행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네요? 자, 그럼 여기 가서, 요게 산에 가서, 요렇게 됩니다. 요거, A21이라는 요게, F4를 눌러서, 열은 움직이면 안 되고, 행은 아래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 9단까지 곱해지겠죠, 그죠? 9까지 곱해지겠죠? 요렇게 돼야 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앞에 얘는 옆으로 가야 돼요, 그죠? 2, 3, 4, 5,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얘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가서, 다시 가서 F4를 눌러가지고, B는 풀어주고, 얘가 아래로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자, 개념이 잘 이해 안 되시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 해보셔가지고, 이게 왜, 요거는 풀어야 되고, 요거는 막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놓으면요, 이제 끝났어요. 자, 얘는 옆으로 움직여야 되고, 아래는 움직이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해요? 아래로는 움직이면 되는데,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 개념을 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옆으로 쭉 끌고 가서 놓으면 돼요. 그러면 5일은 5, 2일은 2 다 됐죠. 그리고 얘를 한 방에 그냥 아래로 쭉 끌면요, 이 9구단 다 구해준 겁니다. 혼합찬제를 쓸 줄 알면 굉장히 쉽죠.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이거 다 또 따로 해야 됩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혼합찬제만 할 줄 알면 이거 하나만 잘 구해놓고요. 어떻게 해요? 땡기면 그냥 싹 구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자, 쉽게 말씀드리려고 9구단을 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 하면요, 어떤 제품, 어떤
여기 단가고, 요건 판매 대수라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럼 이 단가가 얼마인데, 그 판매 대수 얼마면 얼마 팔았고, 나오고, 이건 또 냉장고에 또 단가가 얼마인데, 그 판매 대수 따라서 또 구해주고, 요거는 뭐 에어컨의 단가가 얼마인데, 그거 몇 대 팔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는, 요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혼합 참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얘는 열로 움직이면 안 되고 하는데, 열을 막아야 되고, 행으로 움직이면 안 되더라 그러면 행을 막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행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열은 움직여야 돼요. 2단, 3단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뭐 했다고요? 여기 가서, 요걸 뭘 막았어요? 뒤에 행은 못 움직이게, 아래로 못 오게 막은 거고, 열은 풀어나가지고 B에서 나중에 C로 갑니다. 여기 가보면, C로 갔어요. 보세요. C로 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보면 어떻게 해요? D로 왔죠? 풀어놨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건 열인 거죠? 근데, 자, 뒤에 20 요거는 안 움직입니다. 보세요. 20. 그대로죠? 달러로 묶어놨으니까. 됐나요? 자, 그 개념이 바로 혼합참조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건 풀어야 되고 어떤 거는 막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열을 못 가게 한다거나 행을 못 가게 한다거나, 그때 우리가 어떤 특정 열만 못 가게 한다거나 행만 못 가게 할 때 바로 달러를 열이냐 행이냐 앞에 따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참조입니다. 자, 이는 9구단 개념. 요거 잘 보시고 이게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딱 구하면요 끝이에요. 요거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땡기고 땡기면 그냥 다 구해집니다. 우리 혼합참조 모른다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런 거죠. 안다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함수를 알고 모르고 따라서 회사의 어떤 업무 처리 능력이 틀리세요. 뭐 타자가 늦더라도 상관없어요. 함수만 잘하면요, 나중에 어떤 총무과나 이런 쪽에 가게 됐을 때는, 딴 사람 일하고 있을 때 난 놀고 있는 거예요. 함수를 다 처리해버리고 그냥 앉아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40분, 50분 걸리시면 나는 1분 만에 끝내버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요거 한 몇십 초 안에 끝내버리고 나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딴 사람은 어떻게 머리 짜매고 가면서 봐라, 가면서 이러면 막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안 되고 날 짜증내고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물은 내용입니다. F4 아까 얘기했죠. F4를 맞는 게 A1인데 F4를 누르면 둘 다 달러 바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해요? 뒤에 요거 혼합창조인 행만 고정시키는 거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열 고정시키는 거 다시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A1으로. 그죠? 요게 F4키를 이용한 우리가 이동기입니다. 그죠? 됐나요? 상대와 절대 참조, 혼합 참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꿔주는 키. F4 두세요. 이 F4 대신에 뭐 F3, F5 이런 거 내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죠? F4만 알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 책에 53페이지까지 있는 97까지 설명한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참조라는 게 또 있는데요. 자, 상대 절대 혼합 말고 다른 워크시트의 셀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는 워크시트 2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 워크시트 1에 있는 어떤 값이 필요해졌어요. 그걸 가져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월별로 어떤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월별로 내가 매출들을 했는데 나중에 12월 달에 어떻게 해요? 1월 달에 있는 매출 합계와 2월 달, 3월 달에 다 합계를 다 더해주면 총 내가 1년치 매출 합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거기 시트가 다른 데 있어요. 그럼 그것들 다 가져와서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시트 1, 2, 3가 있어요. 자, 시트 1에 가서 내가 시트 1에서 여기에 값을 여기에 200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요거 가져올 거고요. 시트 2에 또 여기 가는 게 여기 500이라는 값이 있었어요. 자, 시트 3에는 그거 두 개를 가져다 합계를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넌 합계를 내라, 썸이라고 주고 요 가로 엽니다. 그리고 요 안에다 인수를 넣으면 되는데, 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워크시트에 있어요. 난감하죠, 그죠? 여기 있다면 여기 찝으면 되는데, 그냥 찝으면 되는데, 거기 있으니까 못 찝어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요래 놓고요, 여러분이 시트 1으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서 이 값을 찍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썸이고 시트 1 느낌표 A1 됐죠? 그리고 요 뒤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콤마를 주고요. 콤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시트 2로 가요. 왜?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가서 어떻게 해요? 요거 찝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시트 1에 있는 A1 값과 시트 2에 있는 A1을 더해라 라고 끝난 겁니다. 계산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엔터키만 치면요, 시트 3에 700이라는 값이 딱 더해지고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자, 썸은 다른 함수고요. 여기에 인수를 주는데 시트 1이라는 이름이죠. 요거죠, 그죠? 요 이름. 요 이름인데 잘 보세요. 뭐가 붙었어요? 느낌표. 느낌표가 붙으면 바로 시트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1월달이라고 시트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1월하고 느낌표 딱 붙어요. 그럼 그 안에 몇 번 셀이냐, A1이냐, B1이냐. 개념은 쉽죠, 그죠? 느낌표가 바로 시트 이름 뒤에 붙는 겁니다. 거기에 시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시트 안에 있는 어떤 값을 가져왔다는 거고. 자, 그것도 시트 2 느낌표. 시트 2에 있는 워크시트 2번에 가서 A1의 값을 가져와서 이 썸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기본 개념 말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가 시트 1을 이름 바꿀 거예요. 요거 가가지고, 요걸 바꿔가지고 1월 하고 띄워쓰기 하고 매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엔터 쳐서 이거 바꿨어요. 그러면 자, 시트 3에 가서 요걸 다시 눌러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1월 매출로 바뀌고 느낌표 맞죠? 근데 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예요? 작은 따옴표. 이게 왜 생겼냐는 겁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요? 아까는 분명히 안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 2월달 가서 요걸 내가 2월 매출로 바꿨습니다. 매출.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다시 가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2월 매출. 요것도 붙었죠, 그죠? 자, 1월 매출, 2월 매출 이게 묻습니다. 이 작은 따옴표가 왜 붙냐는 겁니다. 작은 따옴표가. 뭘까요? 문자라서요? 문자는 아닙니다. 뭘까요? 자, 뭐냐면요. 시트 이름을 바꾼다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 문자라서 간다 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요걸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또 틀리죠? 자, 뭔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자, 여기 왜 어떤 거냐면요.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거나 숫자가 있으면, 문자 외에 다른 글자가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공백이 있거나 문자 외에 다른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 붙이고, 자, 그냥 문자로만 이루어졌고 띄워쓰기가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 들어오고 느낌표라는 거예요. 이 개념 잘 이해하세요? 이런 걸로 시험에 가끔 물었어요. 이거요. 잘 모르니까 막 왜 이게 느낌표가 붙어야 되지? 이런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는지, 왜 느낌표가 와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워크시트 값을 가져올 때는 자, 그 이름을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느낌표를 붙여서 시트 이름을 주면 되는데 단 그 워크시트 외에 공백이나 한글 영어 외에 다른 문자를 포함해서, 즉 한글 영어 말고 별표 있어도 안 되겠죠, 그죠? 별표라든지 이런 거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하면은 작은 따옴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공백이나 아니면 공백도 어떻게 보면 뭐 특수문자 같은 거예요, 그죠? 띄워쓰기 특수문자입니다.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저 작은 따옴표를 줬다는 겁니다. 한글 영어 외에 딴 게 들어오면 무조건 작은 따옴표 붙는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 가져올 수 있어요. 즉 내가 엑셀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1월달 거 따로, 2월달 거 따로, 워크시트로 만든 게 아니고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통합 문서 따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서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값도.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가져오려고 하더라 그러면 대괄호로 그 문서 이름을 줍니다. 문서 이름 주고, 자, 대괄호 안에 그 파일 이름을 주고 .xlxlx겠죠. 이건 이제 2003에서는 S인데 X가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대괄호 씌워주고, 그 다음에 똑같아.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시트 이름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자, 단 또 봐요. 통합 문서의 이름에 또 공백이나 한글 영어 외에 또 다른 문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아까처럼 요거 통합 문서부터 여기 느낌표 앞에까지 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통합 문서 자체도 그거들은 공백이나 문자 외에 숫자가 있다면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느낌표를 여기만 느낌표인데 작은 따옴표를 다 씌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시트 이름까지 이렇게 딱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딱 씌운더라 하면 틀립니다. 시트까지 다 씌워야 됩니다. 시트 이름까지. 됐나요? 요 개념을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다음 중 뭐뭐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어디 가져오려고 하더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잘못된 거 찾아라, 뭐 이렇게 올바른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이제 띄어쓰기가 있느냐, 숫자가 있느냐, 그런 거 잘 보시고 작은 따옴표를 어떻게 붙이느냐, 아니면 없다면 작은 따옴표 안 붙여야 되겠죠. 그게 정답이겠죠. 그죠? 있으면 이제 틀린 거죠. 그죠? 띄어쓰기도 없고 숫자도 없고 딱 글자만 딱 돼 있어요. 영어와 한글만. 그러면 작은 따옴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트 이름이 뭔데요? 라고 해놓고는 느낌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틀린 거죠. 그죠? 시트 이름 뒤에 느낌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찾아내시는 거. 됐나요?